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never die. 이제 뉴진스와 미니진 대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이 베스트의 시나리오인지 알아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미니진 대표가 풋옵션을 빨리 행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이브 문건이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하이브 문건이라는 엄청난 폐기물이 공개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하이브는 완전 매장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월급을 받고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완전히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거를 작성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도 이상하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전부 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상하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빌리 프랩이 초창기 어도어의 뉴진스 기획안을 받아갔다라는 것도 밝혀져서 뭐 아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추악한 팩트들이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불쌍할 지경인데요. 하이브 문건이 총 18,000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드러난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앞으로 이게 더 얼마나 더 파묘가 될지 아니면 공개가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저 문건 전체가 오픈이 되면은 아마 하이브는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는 원래 해야 하는 것이었고, 이미 그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들이 문제의 문건을 다 같이 돌려보고 그랬잖아요. 음침한 딥페이크 범죄자들처럼 거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돌려봤다 이겁니다. 근데 그 문건에 따르면은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은 결국 하이브와 모든 레이블들, 그리고 하이브와 관련되어 있는 임원들은 뉴진스를 담궈버리는 거를 바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이브와 뉴진스가 계속해서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집단이 나의 경력을 끝내버리려고 한다. 이거는 무조건 전속계약 해지를 해야죠. 하이브가 지금까지 뭐 언론 플레이를 정말 많이 해왔는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앞뒤가 좀 맞아야 신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만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빌리 프랩의 김태호 씨가 자기네들은 기획서를 베끼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뉴진스 기획안을 받나 안 받나, 누구한테 받았냐 또는 안 받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표절의 증거이니까요. 퍼디 분들이나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아일릿과 뉴진스가 정말 비슷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비슷한 거는 사실 표절도 아니고 따라한 것도 아니죠. 하다 보면 비슷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원본을 가져다가 보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기획안을 만들었고 뉴진스와 비슷한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거는 표절이 맞죠. 본인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가져간 기획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안은 가져갔는데 도출되어 있는 결과물은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게 표절이 아니라면은 그럼 어떤 게 표절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래가 좀 비슷하다고 하면은 표절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표절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정 음악이나 컨텐츠를 두고 표절이라고 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A 작곡가가 B 작곡가의 작업실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작업 파일을 훔쳐가지고 조금 다듬은 다음에 그거를 발매를 해버려요. 그리고 돈을 벌면은 그게 표절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법원에서도 아 그래 이거는 표절이 맞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부터 표절 판정이 났던 노래들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완전히 자로 잰 듯한 똑같은 부분과 구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빼박 표절이라는 거죠. 아일릿은 사실 뉴진스의 컨텐츠에 비해서 그렇게 똑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러 군데가 많이 비슷할 뿐이죠. 그러나 기획안을 가져갔었고 그걸 토대로 비슷한 기획안도 만들었고 뉴진스와 비슷한 아일릿이라면은 법원의 용서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노래들이 세상엔 정말 많죠. 비슷한 코드, 비슷한 멜로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표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본인들은 뉴진스의 기획안을 베끼지 않았다, 완전히 다르다 라는 말은 계속 하고 있지만 뉴진스의 기획안을 가져갔는데 보지 않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비슷한 부분들을 증거로 내세우면은 또 엉뚱한 말을 하고, 근데 결국엔 가져간 거는 맞잖아요. 기획안을 그럼 왜 가져갔어요? 예? 기획안을 가져간 것부터가 이미 절도가 성립이 되는 건데 뉴진스의 기획안을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그것만 딱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존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뉴진스의 기획안을 갖고 갔어요. 그때 뉴진스랑 비슷한 팀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게 표절입니다.
필리프 랩의 말대로 만약에 뉴진스의 기획안을 가져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뉴진스랑 비슷한 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도 표절이 아닙니다. 근데 기획안을 가져갔다면서요. 기획은 가져갔는데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왔으면은 그게 표절인 거죠. 예?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이런 기사를 내는 겁니까?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일릿이 만약에 표절인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일릿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다 뱉어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획자들이 기획을 잘 해야지 왜 남의 기획서를 보고 뉴진스랑 비슷하게 해서 나오냐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는 미니진과 뉴진스가 하이브 내부에서 엄청나게 찍혀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거를 만든 다음에 뉴진스랑 미니진을 나가리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뉴진스가 앞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하이브 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비슷하게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만약에 미니진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날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현대카드 강연에서 뉴진스의 미발표 곡을 왜 들려줬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요. 뉴진스의 데모곡이랑 아일릿의 이번 신곡이 왜 이렇게 사운드가 비슷한지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데모곡을 들려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 사운드가 기존에 유출이 됐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어찌됐든 개판도 이런 개판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뉴진스는 그냥 하이브에서 그냥 원수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빨리빨리 나가야죠. 기획안도 유출시키고 비슷한 팀 계속 만들고 하이브 문건 만들어서는 뉴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 이런 개드립이나 치고 있고 나가야 됩니다. 하이브가 이렇게 뉴진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하라고 아예 그냥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빼박이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하루 만에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뉴진스는 당연히 탈출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미니진 대표가 내년에 풋옵션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진 700억은 산정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째서 지금 이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버니즈들이랑 내년 초에는 정규를 내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올해 초만 해도 다 내년에 정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주거나 말거나 풋옵션 통보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00억은 의미가 없어요. 정규 한 장 없이 기업 가치가 2조에 육박하는 어도어를 2년 만에 만들었는데 다시 하면 되죠. 게다가 하이브는 지금 지구가 멸망을 해도 그 돈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원래는 13%만 행사할 수 있었고 5%는 외부에 매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경업금지 조항이랑 엮여가지고 노예계약 비슷하게 진행이 됐었던 건데, 이번에 18%를 다 행사한 걸로 봐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뉴스로 본 거라서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하이브는 한 켠으로 치워놓고 새롭게 가지 않으면은 하이브한테 지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뒤로 또 돈 계산하는 그런 배신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정보 보안에 힘을 써야겠죠. 올해 하이브가 3분기 순수익이 14억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니진 대표가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얘기하면은 그게 뭐 주겠습니까? 소송으로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그게 하이브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통보만 하고 던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뉴진스도 너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다시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하이브의 전 대표인 박지원 씨가 했던 말 아시죠? 1년 6개월간의 휴가를 뉴진스에게 주겠다라는 거. 미니진과 뉴진스가 계속 하이브와 싸우기만 하고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하이브에게는 최고의 상황인 거고, 하이브는 돈을 안 주고 버틸 방법이 차고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짱이고 대중들의 신뢰를 최우선시하면은 10년 뒤에는 뉴진스 멤버들의 1년 용돈으로 하이브를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10년 뒤에도 하이브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더 커 보이지만요. 예전에 닥터 드레와 스눕독 역시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제가 영상 남긴 적이 있어요. 실제로 나무위키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진짜 완전히 똑같이 당했어요. 그때 닥터 드레는 저작권이고 뭐고 간에 다 그냥 내려놨고, 스눕도 그냥 거의 알몸으로 쫓겨나다시피 쫓겨났어요. 근데 그런 거랑은 별개로 닥터 드레랑 스눕독은 계속 열심히 했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2022년에 자신들을 쫓아냈던 데스로우 레코드를 스눕이 구매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찰박치기로 그냥 구매를 해버려요. 완벽한 복수가 되는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는 급하게 영상을 올려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오래 쉬었는데요. 이번 하이브 사태를 통해서 엔터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하이브가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고, 함부로 계약을 한다거나 함부로 하이브의 경력자를 받아들여서 회사를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일정한 비율로 또라이가 있다라는 건데, 하이브 내에서는 미니진 대표가 또라이 맞죠? 왜 아티스트들을 아끼고 보살펴 주냐고요. 아티스트
아티스트들은 그냥 착취를 하는 대상이어야지 왜 자기가 나서서 본인이 뉴진스 엄마니 어쩌니 하면서 애들을 보호하냐 이거야. 정산도 안 해주면서 계속 개같이 굴려야지 이 아티스트들이 말을 잘 듣는데 왜 이 애들을 보호해줬냐 이겁니다. 이 하이브 사태가 터졌을 때 거의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이 미니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K-팝이라고 하는 거는 소속사가 아이돌 그룹을 착취하는 것이 본질이거나 암묵적인 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일반 기업이나 한국 사회로 넓혀서 보면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K-팝이 또라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안에서는 미니진이 또라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적에는 하이브가 또라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도 끌려가고 국제기관에서도 지금 보고서 재검증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이브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국민연금이 존나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낸 돈을 국민연금이 가져가고 그 가져간 돈으로 하이브의 주가를 방어를 해주면 하이브는 그 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소고발하고 뉴 빼고 새로 판을 짜는 일이나 하고 앉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닐 수가 없죠. 제가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에서 서민들 등골 빼먹는 이 쓰레기 같은 기득권들 전부 다 제거하고 삼족을 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늙은 어부가 84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다가 청새치가 걸립니다. 죽은 힘을 다해서 낚아 올렸는데 결국 상어떼가 와서 청새치를 다 먹어치우고 청새치의 뼈만 남겨서 집에 가져오죠. 그리고 에잇마일이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레빗이 라이벌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지만 결국 레빗을 두들겨 팼던 악당들은 쉘터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패배를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완전하게 이겼다고 해도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빗은 공장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닥터들을 만나서 랩갓이 됩니다. 인생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렵게 연습생을 해서 거기서 또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성공을 해서 데뷔까지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많은 것들이 지금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무너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음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보고 있다면은 자유나 해방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들을 좋아하는 거겠죠.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거는 정말 모순된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순된 사회를 또 바꾸기 위해서 국민청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입법이에요. 입법. 그 K-팝 씬에 있는 개저씨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청원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구성원들, 직원분들 말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법의 바깥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법을 다시 제정해달라는 그런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당과 야당 없이 다 찬성을 할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필요한 거니까 이 청원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